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킥스와 포스코 캠텍이 1대1 동점을 기록했고요. 오늘 최종 승부가 3차전에서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1차전과 2차전 복귀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1차전은 포스코가 최철한 나연 선수를 등판시켜서 비교적 손쉽게 1국을 가져갔고요. 곧 이어서 이제 킥스의 대반격이 시작이 됐죠. 네. 강승민, 김지석이라는 아주 강한 카드를 사용해서 3대0 완봉승을 거두었고요. 두 판의 공통점은 역시 그 1, 2국을 연속으로 가져간 팀이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이 주장이 승리한 팀이 또 팀 승리까지 또 귀결을 시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국에선 최철한 선수의 승리가 포스코의 승리로 직결이 됐고요. 2국의 김지석 선수의 승리가 킥스의 승리로 직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큰 무대인 만큼 주장의 무게감이 조금 더 더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플레이오프 마지막 3차전 오더가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포스트 시즌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 3차전에서 승리하는 팀이 정관장 황진단과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오더가 오더 나왔네요. 자, 홍기표 선수가 나왔는데요. 홍기표 선수가 지금 그 포스트 시즌에서 4번째 장고대국에 출전입니다. 네. 장고대국만 나온 전문 선수고요. 2승 1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두 선수는 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만나서 네. 최철한 선수가 승리를 했죠. 그때도 장고 대국에 출전을 네. 했었고 최철한 선수는 장고 대국에 나올 거라는 좀 예상이 좀 많긴 많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철한 선수가 1, 2차전에서도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고요. 네. 3차전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상대팀의 킥스팀의 강승민 선수를 겨냥한 오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강승민과 최철한의 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허를 찌른 오더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자, 이국 속기대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준상 선수와 윤찬희 선수 1차전에서도 만났었죠. 그러니까 이번 그 3차전의 오더는요. 양 팀의 감독들이 전부 다 오더를 못 맞춘 것 같아요. 못 맞춘 상태에서 이런 오더가 엇갈린 오더가 나온 겁니다. 네. 아마 포스코 팀에서도 2국에서는 김지석 선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2차전에 그 김지석, 윤찬희 카드를 그대로 네, 다시 한번 것 성사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윤준상 선수가 나와가지고 조금 애매해졌어요. 네. 글쎄요. 서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윤준상 선수가 좀 포지션이 좋다고 할까요? 워낙 네. 좀 성적이 좋기도 하고 언제 내보내도 좀 괜찮은 카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킥스팀에서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준상 선수가 지금 포스트 진출해서 6번 모두 출전을 했고요. 4승 2패. 그 전천후 선수예요. 거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오늘도 역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2국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고대국과 2국 어떨까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1국은 아무래도 포스코가 유리하고 2국은 킥스가 좀 유리하다고 보면 1대1로 간다면 오늘은 5국까지 갈 공산이 크고요. 만약에 그 1국에서 이변이 생겨서 2대0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손쉽게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겠고 네. 아무래도 1국과 2국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네. 대국장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마지막 3차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장고 대국입니다. 포스코 캠텍 최철한 선수, 킥스의 홍기표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2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포스코와 킥스의 이번 그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장고대국이 좀 더 중요한 느낌이 드네요. 네. 최철한 선수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한 판이고요. 포스코 캠텍으로서는요. 네, 이 두 선수도 1차전에서 정말 치열한 바둑을 보여줬는데요. 네,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땐 윤준상 선수가 앞선다고 하지만 4승 1패로도 상대 전적도 앞서 네. 있고요. 하지만 윤찬희 선수가 워낙 끈끈한 선수고 이 두 선수의 대결에서 정말 치열하게 그때 1차전에서 윤찬희 선수가 이길 가능성도 있었던 그런 대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 뭐 반드시 킥스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포스코 캠텍의 김성용 감독도 참 대단하고요. 킥스의 김영환 감독의 이 오더 전략도 역시 그 막판 다 왔다라고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서로 좀 예상한 걸 많이 좀 벗어나려고 했던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네, 김성용 감독의 오더가 대단한 것은 이 최철한 윤찬이라는 카드는 그 2차전에서 3대0 완봉패를 했을 때 1, 2국의 카드입니다. 네. 그런 카드를 다시 그 막판에 내보내기는 정말 어려운 건데요. 그만큼 배포가 대단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상대 팀의 1국의 강승민과 2국의 김지석 선수를 겨냥한 오더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그 빗나간 예. 오더를 보여준 김영환 감독님도 참 네. 네. 근데 이제 신기했어요. 킥스의 김영환 감독도 아마 그 1국에서는 최철한 선수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강승민이라는 카드가 워낙 부담스러워서 서로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최철한이 아니라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원영 정도를 예상을 하고 홍기표 선수를 등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국은 역시 그 나연이나 최철한이 나오기 어려우니까 글쎄요. 뭐 윤주상 선수가 나연 선수하고 최철한 선수한테 상대적이 약하지만 그 이외의 선수들한테는 전부 다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고 내보낸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 3차전답다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네. 참 1대1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3국부터의 5국 정말 그 남은 선수들이 재밌게 이끌어갈 것 같아요. 거의 전력이 박빙이거든요. 포스코도 주력인 나연과 변상일이 뒤에 배치돼 있고 네. 킥스도 김지석과 워낙 잘해주고 있는 강승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예상하기 힘듭니다. 이 두 선수를 언제 내보낼지 네. 중요해질 것 3, 같아요. 4국에 누가 나갈지도 참 고민될 것 같아요. 먼저 1국과 2국의 결과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네, 그 어느 정도는 그냥 틀은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네. 포스코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제 글쎄요, 2대0이 됐을 때와 2대0 2국을 이겼을 때와 졌을 때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반은 윤주상 선수는 역시 그 좋아하는 그 3-3과 소목을 뒀고요. 윤찬희 선수는 역시 본인의 스타일대로 단단하게 굳혀가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칸 높은 것이 조금 이색적이죠. 보통은 2칸 높은 굳힘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네, 어쩌다 보니까 2칸 높은 것이 이제 보통이 됐어요. 네. 네, 2칸 높은 것을 더 많이 두고요. 근데 원래 윤찬희 선수는 이 2칸 높은 거나 이런 거보다는 원래는 날일자를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한 칸도 간혹 사용을 하고요. 역시 기풍 자체가 워낙 단단하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실리를 좋아하고요. 네, 초반도 단단하게 갑니다. 우상귀와 뭐 우화귀의 실리 조화롭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여기가 이제 높을 때는요. 낮게 있을 때는 여기가 이제 2칸이 워낙 좋은 자리라서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도 가는데요. 여기가 높을 때는 이 2칸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왔을 때에도 여기가 압박감이 조금 덜하긴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두다가 둘 수도 있는데 윤찬희 선수가 좀 빠르게 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윤준상 선수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윤준상 선수의 선택은 이제 한 칸을 받아두면 너무나도 이제 보통이지만 글쎄요, 손을 뺄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무난한 수이긴 하지만 조금 발이 느리고요. 넓은 자리로 간다면 네, 여기가 있겠고요. 글쎄요, 굳히는 방법도 이제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흙이 모양을 좀 피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서 좀 견제하면서 백 모양을 좀 넓히는, 일단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여기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서 응원을 하는 것도 있어요. 우변 백을요. 네. 여기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수단이 물론 아래로 둘 수는 있지만 보통은 위로 갑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런 일반적인 진행이 되면요. 뭐 여기 한 수 더 둘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면 흙의 일단 외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터운데요. 여기에 먼저 백이 선점에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이제 그렇게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네. 우상귀의 한 칸 굳힘이 약간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왜냐면 백이 다가갔을 때 실리의 손실이 좀 있고요. 네. 흙이 다가가면 약간이라도 득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백이 갔을 때의 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다릴자가 조금 견실해 보이긴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네요. 역시 뭐 높게 두겠죠. 예. 백도 위로 두는 것은 당장 막아서 일단은 양분이 되는 순간에는 아무래도 양쪽을 타게 해야 되는 백이 좀 더 피곤해요.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예, 보통 넘어가는 겁니다. 밀어서요. 네, 뭐 거의 예상대로의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고서 흙은 여기를 빨리 올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막아두고서. 서로 벌려주는 네. 자리가 워낙 커 워낙 좋은 보이는데요. 자리라서요. 집으로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벌림으로 인해서 백 한 점을 좀 공격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여기 뭐 몇 수 앞까지는 이제 외길이고요. 이렇게 되고 이제 맞고 원래는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를 한번 먼저 붙여보고 이제 손을 돌리는 형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붙이고 뭐 따내거나 뭐 넣는 수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놓게 되고 가게 되면 이 수는 득이라는 거죠. 나중에 여기를 백이 끊어서 석점을 잡았을 때도 이 교환은 분명 득입니다. 네. 백이 어차피, 일선에 예. 내려져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이 석점은 이제 흙은 버려야 되는 돌이니까요. 자, 붙여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 안 받을 수 없겠죠. 안 받게 된다면 바로 이제 여기를 파워해서 네. 이 형태가 옥진 모양이 돼서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따내거나 아니면 늘어서 받아 두어야 됩니다. 네. 늘어서 응수를 네, 하네요. 비슷해 보이지만 흙이 뒀을 때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늘어져 있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여기가 따내져 있으면 흙이 늘어서 선수하는 것이 아닌 나중에는 이렇게 선수할 수도 있거든요. 흙에게 선택권이 조금 예, 더 선택권이 있어요. 생기는 거죠. 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집이 된다라면 거의 뭐 차이는 없겠지만 나중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늘어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단순히 벌려두는 것이 아닌 훨씬 적극적인 네. 수를 선택했는데요. 오늘 윤찬희 선수가 이 대국에 임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착점입니다. 이곳에 이제 두터움을 어느 정도는 쌓아두고요. 여기를 바로 가서 역시 이 101점이 훨씬 더 얇다라는 얘기죠. 백은 그렇다면 중앙으로 나올까요? 변으로 벌려야 할까요? 중앙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겠고요. 중앙으로 나오는 방법 자체가 날일자 아니면
단단하게 이렇게와 이렇게가 있겠고요. 날짜는 조금 얇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두 가지가 있겠고 아니면 벌리는 방법 아니면 이곳에서부터 아, 이렇게 벌리거나 이렇게 벌려서 나올 같이 때 나오는 나오는 거군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선택이나 여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조금 얇고요. 이 선택은 과연 이렇게 붙여 나왔을 때 여기에 약점이 있고 통렬하죠. 끊기면. 네. 지켜둬야 할 것 이어야 되는데. 같은데요. 글쎄요. 흙이 이렇게 오는 방향이라면 또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건가요? 백이 과연 여기에 두터움을 쌓아 놓는 것이 좋은 흐름인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략 이런 식이 되겠죠. 백이 뭐 못 뚫을 거는 없어 보이지만 글쎄요. 저 같으면 중앙으로 행만은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벌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날일자를 둬서 아마 파고들 거예요. 백한테 이렇게 붙여두는 자세를 허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정시켜주는 네. 걸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아주 실전적으로 둔다면 정말 이렇게 하고서 둘 수도 있는데요. 정말 실전적인 수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일단은 흙의 머리를 꼿꼿하게 세워줘서 웬만하면 백이 좀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뭐 변으로 벌리는 수, 변으로 벌리는 것이 흙한테 아래를 당해서 좀 어렵다면 이것도 물론 생각할 것이고요. 흐름 자체로는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흙이 한 칸이 아닌 날일자로 압박을 했을 때 다음의 응수도 생각을 해야겠죠.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도 네.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일단 윤찬희 선수의 침입수가 윤주영 선수를 상당히 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윤준상 네, 선수는 출입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출입기에 돌입했습니다. 윤준상 선수는 그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3국에 출전을 많이 했어요. 총 6번의 대국 중에 3국에서 4번을 출전을 했고요. 2국 출전은 1번, 5국에 1번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근데 셋, 2국 출전했을 네. 때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 여섯, 일곱, 마지막 3차전이었거든요. 여덟, 그때 2국에 출전을 해서 상대팀의 에이스인 안성준 선수를 꺾으면서 네. 거기서 완전히 그 SK 앵크린이 무너졌거든요. 킥스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자, 두 칸으로 갔죠. 역시 그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 방면이었어요. 근데 이수는 조금 더 실리적인 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수는 약간 중앙 지향적인 수입니다. 네. 이 두 수의 차이는 이제 행마 자체를 흙은 한 칸보다는 여기서는 이 행마가 아무래도 좀 더 박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당장 나와서 끊는 것 자체가 이 호구 자세가 워낙 좋아서요. 좋습니다. 백이 양쪽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거의 못 나와서 끊어요. 그러면 백은 좀 가볍게 타결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두 칸 벌린 수는 흙이 나중에 어깨 이렇게 짚을 두고 수가 있죠. 받을 때 이렇게 붙여서 활용하는 것이 흙으로서는 좀 자랑이에요. 그 대신 이제 실리적이고요. 백이 이렇게 뒀을 때는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위로 눌러가는 건요. 셋,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자, 밀어갑니다. 역시 나와서 끊는 것은 리듬을 주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웠고요. 이제 흙도 늘겠죠.
이제 이럴 때 언제까지 밀어야 되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렵죠. 네. 근데 일단 두 점 머리는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자세가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자세는 워낙 좋기 때문에요. 최소한 한 번은 더 밀어요. 이거는 일단 여기는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려고 밀 수는 없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워낙 깔끔하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보통은 늘어서 차단을 네. 할까요? 보통이죠. 이 흙의 이 교환은 조금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환이 되어 있으면 백이 벌렸을 때 좀 편해지거든요. 교환이 안 되어 있다면 여기가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이런 자리도 남아 있고요.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보통은 늘어두는 건데요. 글쎄요. 이렇게 밀어가는 것과 흙이 다가가는 것이 워낙 통렬하다고 본다면 치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조금 악수라서 웬만하면 버틸 겁니다, 백도. 이제는 뭐 위에서 어깨 짚어서 활용당하는 것도 네, 없어졌고요. 근데 이곳과 이곳이 거의 맛보기의 느낌이라 공격이 당할 그 백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획도 치받는 선택을 하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보통 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백이 역시 늘게 되면 뭐 공격의 대상은 아니에요. 네, 공격이 뭐 거의 어렵죠. 흙이 좀 두터워지긴 했지만 글쎄요. 이 두터움을 과연 쓸 데가 있는 것인지. 이 두터움으로 다시 좌변 쪽을 좀 네. 전개를 해야 될까요? 여기를 이제 좀 활용을 하거나 방향 자체가 이곳으로 진출을 해야겠죠. 또 조금 고민을 하네요. 그러니까 느는 것은 이제 백이 중앙으로 밀고서 그 변으로 벌리는 자세가 워낙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윤찬희 선수가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기를 두지 않는다면 그냥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물어봐서 두면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가볍게 보는 거죠. 가볍게 보고 나중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위로 눌러서 처리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조금 유연한 착상입니다. 근데 밀었을 때 반발 수단도 생각은 해야겠죠. 두 선수 초반에 신경을 많이 쓰네요. 네. 1차전 때 대국은 후반전에 갈수록 더 뭐, 재밌었거든요. 바둑은 정말 뭐 나중에는 거의 사실 양 팀의 검토진들이 거의 손을 놓을 정도였어요. 네. 그냥 뭐 실전을 봐야겠다. 뭐 이 정도였어요. 워낙 어려워서요. 거의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바둑이었어요. 네. 나중에는 패를 둘러싼 공방이 워낙 치열해서요. 근데 이제 윤수영 선수가 중반 이후에는 상당한 우세였었는데 이제 윤찬희 선수의 그 끈기에 말려서 결국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네. 그래도 승리를 지켜낸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집중력을 네. 끝까지 놓지 않고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찬희 선수의 끈기 하나는 정말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 선수는 이제 쉽게 무너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워낙 노림이 또 강한 선수고요. 자, 뭐 느는 수는 보통의 한 수입니다. 평범한 길을 일단은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중앙으로 밀어가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네, 그 자리입니다. 막히는 것과 네, 비교하면 너무 아파요. 네. 그렇다고 이런 데를 뭐 날일자를 가는 것은 나는 좀 돌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흙이 이런 데를 왔을 때 계속 악수를 둬줘야 된다고 하면 여기가 귀가 아주 확정가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밀어두고서 손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지금 젖히는 수는 조금 무리수가 될까요? 젖히는 수가 강력하긴 합니다. 하나, 둘, 젖히는 수 지금 넷, 다섯,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그래도 느네요. 젖혔을 때 이제 끊어주지 않고 다시 젖혀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근데 자, 무난하게 걸렸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모습이죠. 네. 여기에 뒷맛이 제가 그래도 좀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당장은 이제 막아가게 됐을 때 항상 보시면 백은 이 자리가 이제 선수인 겁니다. 흙 두 젖히는, 점이 좀 예. 약해지죠. 거의 반선수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 흙의 행마가 둘, 어려워요. 셋, 넷, 그 다음이 안 보입니다. 다섯, 그래서 여섯, 당장은 여기 막았을 때 없기 여덟, 때문에 아홉, 네, 후위를 도모해야겠고요. 자, 그 자리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백이 여기를 뒀을 때의 약점은 이렇게 흙이 눌러가는 것입니다. 밀어 올리는 반발이 되면 가장 좋은데요. 밀어 올렸을 때 흙한테 바로 막히게 되면 그렇죠. 다음 수가 하나, 백이 둘, 셋,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선수 아홉, 초반 진행은 무난하게 네 흘러가고 번. 있습니다.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플레이오프 마지막 3차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윤찬희 선수, 킥스의 윤준상 선수의 대국입니다. 윤준상 선수가 반발했어요. 네. 하나, 역시 그냥 받는 것은 셋, 이게 다음 수가 워낙 네. 보이잖아요. 다섯, 여섯, 그래가지고 일곱,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여덟, 아홉,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 두니까요. 여기를 붙였어요. 붙였어요. 예. 언뜻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죠. 네. 여기를 자연스럽게 뚫려주니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 점을 좀 가볍게 보고서 여기를 이제 하나 지켜두겠다는 뜻이네요. 여기 하나 더 밀, 지금 더 밀어보겠네요. 네. 지키는 의미가 있겠죠. 또 여기가 젖히는 항상- 것도 예, 선수니까요. 좋네요. 네, 여기 밀어가겠네요. 상당히 좀 유연한 착상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실시간 스코어가 51대 49예요. 흙이 조금 더 두텁다라는 평가죠. 근데 기본적으로 네, 늘어주죠. 여기를 뚫었다라는 자세는 흙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완생이면 정말 흙은 마음대로 여기 들어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날짜 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네. 거죠. 왜냐하면 약해졌기 때문에 바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를 날일자 갔잖아요. 그럼 이제 흙도 이제 여기를 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데요.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뭐 당연히 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갔을 때 정말 이렇게 봤습니까? 30초. 아프긴 한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 특수한 여섯, 상황이면 여기까지 갈 수도 일곱, 있어요. 여덟, 아홉, 이을 때 한 열. 칸 띄어서 네 번 남았습니다. 두텁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정도로만 가도 백이 당하면 아픈 자리 같은데요. 역시나 흙이 어깨 짚은 수가 좀 아프긴 아팠나 네, 봅니다. 아픈 자리예요. 백도 물론 여기를 가서 일단 한숨 돌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흙이 이 형태만 놓고 보면 두터워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자, 흙은 이제 여기 가야죠. 네. 여기 선택을 해야 다섯,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 받아둡니까? 받아둔다라는 얘기는 이제
백이 어차피 가일수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네. 안 두게 되면 여기를 들어가게 돼서 네, 여기 들어가면 일단은 그래도 곤란해 백의 보이긴 응수 하네요. 자체가 일단 어디를 둬야 될지가 어렵네요. 받아두면 이제 흑은 이 방면으로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윤찬희 선수는 여기 당하는 것이 조금 아프다고 본 것 같아요. 여기 당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도 셋, 확실하지 않거든요. 다섯, 실리도 실리고요. 일곱, 여덟, 아홉. 아 근데 반발을 하네요. 재밌네요. 아 여기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견딜 수만 있으면 여기가 무조건 훨씬 둬야죠. 더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갈 텐데요.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둬야겠죠. 이 아래쪽이나 뭐 위로 행망하는 것이 없다면 그냥 한 칸 띄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넘어갔을 때 일단은 전체가 흔들리긴 하거든요.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네.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 여기서 뭐 있나요? 백이 아예 근데 여기서 뭐 입구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요? 네. 30초. 막았을 때 어떻게 또 하죠? 막으면 위로 막아버리나요? 셋, 네. 넷, 이렇게 막아서 아,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둬서요. 일곱, 타협이 되긴 하네요. 여덟, 아홉. 아예 거길 막아요? 막아서 그 막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이런 데를 붙였을 때 어차피 차단은 안 되거든요. 차단하는 순간에 여기 나가는 순간 대책이 없죠. 완전히 갈리는 건데요. 네. 그럼 차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교환이 득인 것 같지가 않은데요. 자 여기서 흑은 30초. 가장 하나, 강수가 둘, 붙여서 네. 계속해서 갈라가는 네. 거겠죠. 붙여가는 거죠. 다섯, 지금 붙이는 수위에는 없어요. 일곱, 여덟, 네, 아홉. 네. 붙여가죠. 이거 글쎄요, 일단은 이 붙이는 수를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근데 여기 붙이는 수는 생각을 못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붙이지 않으면 흑은 둘 데가 없거든요. 예. 글쎄요, 아까 30초. 운동 캐스터가 하나, 말씀하셨듯이 둘, 여기를 한번 좀 셋, 생각을 넷, 해보긴 해봤어야 될 것 다섯, 같은데요. 여섯, 맞고 밀고. 일곱, 근데 흑도 여덟, 그냥 잡지 않고 여기를 뭐 아홉. 붙여가긴 할 거예요. 어렵게 가겠네요. 네. 자, 한 칸을 띄웠습니다. 지금 한 칸이 당연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흑이 뭐 들여다보는 교환을 좀 하고서 둘 것인지.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넘어갔을 때 백이 어떻게 자세를 잡을까요? 근데 여기가 남아 있으니까 자세를 잡으려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탄력을 구해야 돼요. 네. 30초.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교환이 이제 득이냐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교환 안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잡아야 돼요. 예. 거기 두게 되면 이 전체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탄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좌변에 벌린 수가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윤찬희 선수의 이 수가 일단은 그래도 먼저 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나, 윤찬희 선수도 네. 그곳을 두면서 약간 갸우뚱하는 모습을 좀 다섯. 보였거든요. 네, 여섯,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일곱, 흙이 들어가는 것이 다음에 보이니까 그래도 아홉. 백이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갔어요. 여기를 붙여서. 글쎄요, 이제 백도를 좀 끊어보겠다는 뜻인데요. 백이 이제 계속 살리려면요.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흙이 단순히 들여다보면 위로 맞거든요. 안형 차이가 좀 생깁니다. 이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중앙에서는 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공격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백도 이 5점을 과연 살릴까요? 여섯, 이미 그 여섯, 활용 가치를 다한 돌이라서 아홉. 그래도 살리네요. 일단은 이 그림이 흑이 원하는 그림이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살립니까? 그건 뭐 당연히 늘겠죠. 네. 그런데 30초. 백돌이 좀 중앙으로 둘, 왔을 때 우변 네. 모양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여기요. 네. 여기가 넓기는 한데요. 여기를 이제 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가장 좋고요. 공격을 당하다가 보면 여기를 자연스럽게 지킬까요? 못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음, 이어야 되는데 계속 추궁하거든요. 네. 윤찬희 선수의 붙인 수가 날카로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쎄요, 윤수상 여섯, 선수가 위로 일곱, 막은 것은 조금 여덟. 여기요. 네, 여기는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수는 조금 무거워 보이긴 하네요. 왜냐면 이 자리가 일단은 급소가 흙이 같기 때문에 백의 행마 자체가 조금은 어려워졌어요. 좀 약점이 많아 보이는 모양인데요. 네. 삼십 초 하나, 자, 있겠죠. 셋, 자,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약점을 좀 보강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있는 것은 사실 좀 무거운데요. 제가 여기도 아까 젖힌 걸로도 저 같았으면 여기를 그냥 호구 쳐서 뭔가 여기를 안정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모양상은 호구가 맞는데요. 자, 과연 끊었을 때 30초 하나, 둘, 근데 셋, 여전히 이 106점은 가볍게 보면 되거든요. 일곱, 이미 할 네, 일을 다 한 그렇다면 돌이라고 볼 수 계속 있지만, 살려가네요. 네. 좀 무겁다는 느낌이 왜 이렇게 들긴 무거워 보이죠, 드는데요. 버틸 대로 다 버티겠다는 뜻인가요? 야, 이거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왔을 때 이것도 다 살립니까? 이건 어느 정도 공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계속 씌워가는 네, 모양도 좋은 자세도 것 좋고요.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그 교환 어땠을까요? 물론 급소긴 하네요. 근데 거기도 조금 어렵긴 하네요. 약간 아까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좀 안형을 없애는 느낌도 들고요. 네, 여기를 근데 여기는 이제 자체로 받는 순간에 이제 받아요. 받는 순간에 한 집이 나거든요. 둘, 근데 이제 흙이 이수로는 네. 여기를 찝을 수도 있어요. 다섯, 여섯, 그럼 여기를 위로 이어야 되는데 여덟, 이 자체가 파워가 되거든요. 네. 이 맛이 있었기 때문에 번 조금 남았습니다. 아까운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일단 받는 순간에 한 집은 확보가 되죠. 한 집이 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세는 조금 아프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거기 받아야 됩니다. 실시간 스코어가 생각보다 또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네, 지금은 역시 확실히 무거웠던 거예요. 베개 행마가. 네, 지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 100이 이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여기 작은 자리인데 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괴롭죠? 여기서라도 버리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타협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를 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일단 크고요. 아, 여기를 확실히 붙였을 하나, 때 뭔가 다르게 뒀어야 돼요. 셋, 지나간 네, 얘기긴 하지만 여기를 붙였을 때 다섯, 여기를 나오는 수도 여섯, 있었네요. 네, 맞아요. 예. 일곱, 여덟, 이건 좀 아홉. 당했어요. 지금 어. 역습을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타이밍에 못하면 아예 거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행을 하는데요. 정말 위험한 작전입니다.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흙이 단순히 끊어주지 않죠. 위로 젖혔을 때가 위험한 겁니다. 계속 두다가는 여기가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여섯, 흙도 일곱, 그냥 여덟, 끊어가진 않을 거예요. 열. 3번 남았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밀한 수읽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위로 젖혔을 때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되네요. 여기서 이제 젖히는 수도 있고요. 여기를 나가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백도 가장 강수로 하나, 둘 수 있겠는데요. 둘, 일단은 이제 셋, 흙도 끊기니까요. 네. 여기가 봉쇄가 확실하지가 않죠. 일곱,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홉, 그렇다. 아예 날일자. 그곳은 처음부터 두고 싶었던 자리이긴 한데요. 아예 날일자는 근데 여기 건너붙이는 것은 윤찬희 선수 생각에는 그냥 나와서 여기를 늘어서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늘어서 이제 버틸 수 있어야지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30초. 하나, 끊는 수가 있으니까 백이 계속 부담이 넷, 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백이 우측으로 연결을 하진 않을까요? 근데 연결 자세가 보이면 좋겠는데 어디죠? 연결이? 연결을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흑돌에 이제 기대서 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라면 연결이 맞겠죠. 근데 이렇게 밀면 여기를 한 칸 뛰는 것도 보이고요. 하나, 둘, 네, 그래서 호구로 탄력적인 수죠. 호구가. 네, 호구가 좋네요. 흙이 공격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공격 수단이 잘 안 보입니다. 30초. 그리고 하나, 둘, 이제 여기 호구가 와서요. 여기 네. 들어가는 이제 다섯, 끝내기가 여섯, 되면서 일곱, 흙을 여덟, 추궁하는 수가 생겼어요. 아홉. 자, 받았죠. 일단 뭐 백이 악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늘어두면 무난합니다. 글쎄, 이 날일자가 30초. 하나, 둘, 어땠을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서 들어갑니까? 아, 거기서 이 타이밍에 들어가요. 여기를 안 늘고요. 와, 대단합니다. 아, 이건 뭐 진짜 대단한 수가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를 한 방 맞는 순간에 모양이 좀 무너지는데요. 완전히 위에서는 무너지거든요. 네. 두터움도 다. 아, 이 수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또 패로 버티겠다는 걸까요? 여기요. 와, 이거 30초. 하나, 둘, 정상적인 셋, 수단으로 여기서 넷, 어떻게 살겠다는 다섯, 얘기죠. 윤현 여섯, 선수가 일곱. 이렇게 대물이 같죠. 여기 한 칸 뛴 수는. 왜냐하면 여기를 늘고서 뛰는 것이 훨씬 좋고요. 네. 흙이 막는다고 하면 여기 늘어서 잘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막을 쓸 때, 네, 흙이 막고 늘게 되면 흙이 막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중앙 자세가 워낙 좋아서요. 네. 30초. 하나, 베개 한 칸은 조금 둘, 서두른다는 셋. 느낌을 네. 넷, 다섯, 주기도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정말 당연히 단수치죠. 이거 이거- 어떻게 버티죠? 그리고 갑자기 배기 타개가 잘 되는 흐름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좀 뭔가 다시 궁색해졌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두죠? 어떻게들 같은 마음이시죠? 지금 지금 전 어떻게 두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말 그거밖에 없겠죠? 정말 패를 하려고 이렇게 줍니까? 이건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진짜 두려고 해서 이렇게 둔 건지 아니면 단수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둔 수가 건지. 없네. 그래서 이렇게 네. 둔 건지 이거 참 근데 왠지 좀 아직까지의 윤준상 선수의 모습을 보면 30초. 조금 좀 하나,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넷, 이건 좀 다섯, 성급해야죠. 좀 여섯. 일단은 일곱, 자 따냈을 때 팩감은 있습니까? 만들어 가야겠죠? 글쎄요, 이건 좀 아니에요, 확실히. 팩감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두려고 해서 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단수를 당하니까 지금 30초. 둘자리가 아예 이제 하나, 막막하잖아요. 둘,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셋. 선택을 한 건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그럼 뭐 백감입니까? 사실 여기는 그냥 가만히 안 둬도 급소 자리에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미 뭐 백이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는 자리라서 그리고 지금 역습 안 됩니까? 밑에 쪽을 완전히 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특히 왠지 중앙을 여섯. 받고 싶은 기분은 안 들어요. 여덟, 아홉. 자 여기서 2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고민되네요. 당장 이제 패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두고서 이걸 따내고 여기 두는 것은 이제 안 받겠죠. 네. 이제 안 받아요. 그러면 단수를 하나 교환을 하고서 두고 30초. 하나, 따낼 때 둘,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넷, 여기서 이제 여섯, 백이 선택이죠. 여섯, 여기를 이어서 이제 일곱, 버리는 방법 여덟, 아홉, 버려야 될 것 열. 같은데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지금 거기 바로 들어가는 것을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네. 글쎄요. 근데 끊을 때 베개 있는 것도 좀 무거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 여기를 젖히나요? 참 신기한 타입이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수순을 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받네요. 그렇게. 받는 것이 강력하긴 한데 백이 그래도 이제 따내겠죠? 이 공방이 참 미묘하네요. 따냈을 때 30초. 그래도 거기를 따낸다면 좀 한숨 돌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따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어렵네요. 저 단수 교환은 뭐 지금 큰 악수는 아닐 것 같아요.
끊을 때 받을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항상. 아까 끊어줄 거 그랬나요? 아, 처음부터. 네. 그것도 마지막. 일리가 있었겠네요. 여기가 음. 악수가 될 가능성이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먼저 끊었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백도 왠지 이어주기에는 조금 무겁죠? 네, 무거운 따냈을 때 느낌은. 무거워요. 뭐 그렇다면 그냥 위로 중앙으로 단수를 두고요. 여긴 또 따내야죠. 30초. 하나, 둘, 셋, 네, 뭐 따냈을 땐 네. 중앙으로 다섯, 여섯, 여기가 자세가 이게 일곱. 둔다고 해서 여덟, 아홉, 아 어. 있습니까? 자, 따냈을 때 뭐 여기서는 뭐 확실한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자체가 좀 너무 어려워서요. 두 선수가 이제 그 짧은 촐기 시간 내에 감각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는 여섯, 글쎄요. 더 이상 패감이 없다라면 아홉, 아, 여기 봤습니까? 일단은 조금 안정적으로 두네요. 정말 냉정한 수가 나왔습니다. 보기 두니까 살짝 또 힘이 빠지네요. 이 자리가 좋은 마지막. 자리예요. 하나, 네. 두터운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셋, 여기를 두는 순간 이제 백도 여기를 여섯, 놓기 때문에 여섯, 여기만 둬도 이제 살아 있는 일곱. 겁니다. 여덟, 아홉, 네, 끊었어요. 타이트한 수죠. 끊어서 이곳을 두텁게 만든 다음에 백이 이곳에 하나 더 두게 되면 흙은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곳을 갈 때 좋은 거죠. 네. 중앙 모양도 좋아지고 네. 우변 백도 여전히 미생이고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곳으로 그렇죠. 조금 더 넓게 눈을 둘. 돌렸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따냈고요. 그럼 언제까지 따낼 겁니까? 거기가 참 묘한 자리예요. 네. 흙의 굴복도 너무 하기 싫고요. 이렇게 당하는 것은 이제 단수가 워낙 아프니까요. 그렇다고 여기를 넣을 수도 없고요. 또 여기가 너무 아프죠. 마지막. 자, 일단 하나, 기세상 흙도 그냥 둘, 여기 두고 싶은데요. 여기 셋. 안 되나요? 넷, 워낙 좋은 자리라서. 다섯, 여섯, 둘 것 같은데요. 일곱. 네, 여덟, 아홉, 네 두죠. 그러니까 뭐 받을 수 없으니까요. 반발을 해야 돼요. 백은 우변에 좀 가일수를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가일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또 당했잖아요, 한 방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습을 찾고 있겠죠. 역습이라 하면 글쎄 뭐 단수 치는 정도 따냈을 때. 저 패가 좀 문제예요. 이게 항상 문제네요. 패감이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당장 뭐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일수하는 의미가 있겠죠. 받아두면 자체로 좀 득이고요. 안영상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글쎄 흙도 이제 한번 또 따내보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주네요. 저기는 어차피 이제 백이 먼저 못한다는 얘기네요. 서로 패를 먼저 네. 걸기가 좀 부담이 되네요.
두 선수는 1차전 때도 그랬지만 이 패싸움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만큼 두 선수가 바둑을 두었을 때는 좀 치열하게 둔다라는 얘기겠죠. 윤찬희 선수가 뭐 이렇게 막 이게 전투 바둑은 아닌데요. 상대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바둑도 많습니다. 5, 6, 7, 8, 9. 자, 밀었습니다. 일단 좀 더 확실하게 지켜주는 거죠. 패를 먼저 걸기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안정을 먼저 취해뒀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뭐 이제 위험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백이 거의 살아 있는 형태고요. 마지막 하나, 흑은 이제 한번 셋, 따내보나요? 어떨까요? 다섯, 여섯, 일곱, 글쎄요, 여덟. 그래서 지금 따내보네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따내네요. 그래도 여기 이제 하나 득봤죠. 이 형태에서는 흑이 상당히 좀 정리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백이 이제 100% 완승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10초. 면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윤주성 선수도 마지막입니다. 바둑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참 어렵네요, 바둑 네. 자체가. 지금 이 바둑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양 네. 팀 감독님들의 의견이 또 궁금한데요. 네, 네, 포스코 캠텍의 김성용 감독과 일곱, 킥스의 김영원 여덟, 감독님 잠깐만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캠텍과 킥스의 대결. 자, 먼저 포스코 캠텍의 김성용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왕의 이제 3경기입니다. 자, 최철환 선수가 장고대국에 등판을 했어요. 1경기, 2경기에 이어서 3경기까지 너무 오더가 쉽게 공개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작전인가요? 예, 사실은 이원영 선수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요. 좀 상의를 많이 했는데 최철환 선수가 장고대국을 꼭 두고 싶다고 또 본인이 그렇게 의사를 또 밝혔고 강승민 선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아마 네. 지금 3연패를 했거든요. 강승민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아마 좀 본인 스스로가 강승민 선수한테 꼭 한 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또 워낙 결연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예, 최철환 선수가 또 일국 내용이 또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1국은 정해놨는데 2국을 또 이제 윤찬희 선수가 아니고 이제 다른 선수로 원래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윤찬희 선수한테 2국 아니면 5국 중에 좀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5국 부담된다고 2국 두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선수들 생각대로 그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2차전 오더대로 그대로 저는 킥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뭐 그렇게 짜면 나쁘진 않은 오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짰는데 결과는 하나도 못 맞췄네요. 하나도 못 맞춰가지고 약간 네. 당황스럽긴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평소에 감독님께서 이 선수들에게 좀 오더를 늦게, 밤 늦게 알려주시기로 유명한데 오늘은 언제 오더를 알려주셨나요? 일단 2차전 끝났을 때 저희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날 끝나자마자 사실 저희 팀 연구실로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얘기를 좀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일단 최철환 선수의 오더는 거의 결정이 났고요. 오더는 결정이 났고 2국 오더는 원래 다른 선수로 예상을 했었는데 윤찬희 선수를 5국을 내고 날 생각이 많았어요. 사실은. 예. 그랬는데 이제 어제 이제 다시 연구실에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윤찬희 선수가 좀 5국은 부담이 된다고 네. 좀 앞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2국으로
결정이 됐고 이번에는 선수들 의견을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는 제가 오더 고민한다고 이렇게 늦게 자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선수들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제는 오더 고민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네, 그렇군요. 자, 1, 2경기가 이 승부가 일찍 났어요. 오늘 3경기 승부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계속 연이어서 지금 경기가 아니고 한 6일 정도 쉰 다음에 다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로운 1차전을 두는 듯한 느낌이고 단판 승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좀 그때와는 좀 다를 것 같고요. 약간 부담도 또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양 팀 모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킥스 팀도 마찬가지인데 부담을 덜 느끼는 팀이 좀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결국은 뭐 선수들은 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뭐 믿고 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오더가 공개가 됐으니까요. 네. 저희는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아주 긴장감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캠텍의 김송영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3경기 막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굉장히 뭐 덤덤한데요. 예전에는 막 뚫리고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덤덤합니다. 네, 승부를 또 많이 치르신 만큼 네, 이번에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김송영 감독님은 오더가 다 빗나갔다고 하셨는데요. 김영환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뭐 저희도 빗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감독들이 김성용 감독도 머리를 상당히 많이 좀 쓴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머리 안 쓴 것 같은데 전혀 맞추지도 못하고 상대팀도 빗나가고 그렇게 됐네요. 자, 1국 장구대국의 주장 최철환 선수가 1, 2경기에 이어서 3경기까지 등판하게 되었는데 이 1국 오더를 예상하신 건가요? 일단 예상은 전혀 못했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1차전 때 홍기표 선수가 최철환 선수에게 뭐 패하기는 했지만 네. 그때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패하기는 했지만 내용이 괜찮았기 때문에 글쎄요. 그때 내용의 어떤 그때 정도의 내용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3경기 승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1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1, 2, 3국 그냥 한 판 한 판이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 3대 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5국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승부는 뭐 50대 50의 승부를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 그것이 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판이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네, 두 감독님의 인터뷰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